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요. 소득세법 시행령 잠깐 볼게요. 이게 그겁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부분에서 여기 5항 요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이거거든요. 요 밑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그 한 가족이 있는데 1세대가 있는데 2013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도 12월 달에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이거 뭐 조합원 뭐 조합 설립하고 이런 거 다 이전에 했단 얘기잖아요. 근데 요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뭐냐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짜증났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정비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열악하다.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다. 뭐 아파트 같은 거 만들고 상권 회복시키고 도시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재건축 사업은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이제 밀집한 공동주택, 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이겠네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분양도 하고 뭐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가가 2018년도 12월 달에 났고, 이제 2020년도에 20년 2월 달에 소위 이제 집도 비워주고 이제 다 나가야지만 건물을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주택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주해야 될 대체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냐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을 하면 나와서 검색을 해요. 대체주택. 예. 자, 이거네요.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은 재건축,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거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 이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쵸. 아까 읽었던 내용이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주택인 B를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 2월 달에. 자, 그리고 나서 그 A주택이 2024년도 6월 달에 완공 예정이 됩니다. 2024년도 6월 달에 완공 예정. 완공이 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거주 목적으로 들어갔던 B주택을 그러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시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이런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7월 달에 이 대체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 됩니다. 자, 질문이 뭐냐. A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양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고, 다른 요건이 있나요?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세 가지 요건을 먼저 보는 것보다도 왜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예, 여기 지금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다음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요거를 하고, 네. 이럴 때 그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4조 1항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취득하는 그 A주택이 완공된 후 2년 A주택이 완공된 후 요 그림을 봐야겠네요. 자, 사업 시행 인가 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해서 반드시 얘를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요게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취득하는 이 B주택은 그 A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2년. 이게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비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1세대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 A주택이 아파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B주택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주택이 돼요. 그러면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요 대체주택인 B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A주택이 완공됐잖아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A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요건입니다. 요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 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1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왜 3년 이내죠? 여기는 2년을 봤는데 잠깐만요. 이게 요건이, 잠깐만요. 요건이 좀 완화가 된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맞나? 2년으로 봤었는데,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요게 요건이거든요, 원래. 근데, 요걸 2년을 봤었는데, 여기 3년이네요. 그쵸? 다만 뭐 주택 완성 이건 뭐 해외 뭐 가고 이런 것들인데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 첫 번째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주택이 완성되는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계획 등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네. 네, 요것도 완화가 됐군요. 저는 2년으로 봤는데 요거 3년으로 바뀌었네요. 예, 요것도 3년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년 2년에서 3년 3년으로 바뀐 이게 아마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개정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날짜상으로 제가 요거를 공부할 당시는 2년으로 봤었는데 3년 이내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3년. 네, 3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그 내용들을 그 공부를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이렇게 숫자 같은 거 특히 지금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3년 이내에 뭐 저기 해야 된다, 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건은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잠깐 요거 찾아봤는데요. 2023년도 시행했던 1월 1일 날 시행했던 그 소득세법 시행령하고 2023년도 2월 23일 날 이거를 개정했어요. 어디냐? 지금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쭉 잠깐 156조를 찾아가서 보면 많이도 바꿉니다. 이렇게 많이 바꾸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아, 참. 156조의 2. 여기 있네요. 156조의 2.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2년이 3년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여기 또 2년이 3년으로 바뀌었고, 그쵸. 재개발, 요것도 마찬가지 2년이 3년으로 바뀌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5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2년이 3년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고, 종료주택 같은 경우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네요. 기간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년에서 2023년도 2월 달에 그 2월 28일 날 법 개정이 되었네요. 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팔 때는 비과세 된다. 근데 이거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취득세는 또 다른 문제예요. 취득세는 이제 그 지방세법이 나오니까 이거는 취득세는 또 냅니다. 예. 양도세는 비과세 되더라도 20년도 2월 달에 이거 취득할 때 당시에는 당연히 취득세 냈겠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사업 때문에 그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나와서 대체주택을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취득을 하면 좋지만 그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집에 그 임대로 들어가죠. 뭐 전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월세로 들어가든지 보통 그렇게 임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집이 재개발되고 본인 집 완공될 때까지 다른 집을 또 하나 산 거예요, 지금. 그럴 경우에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로 보고 그 특례 조항이 아까 그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이 이런 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